안녕하세요. 원큐 아카데미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ERP 회계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시험 직전에 마무리로 총정리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실무 파트와 이론 파트로 나누어 드리며 실무 파트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하는 유형, 그리고 난이도가 변경돼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심화형으로 구분지어 드리고, 이론은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로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 중 필수 항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ERP 시험은 키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키포인트만 쏙쏙 챙겨봅시다. 먼저 시스템 관리입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한 메뉴 확인하라고 하면은 회사 등록 정보에 사용자 권한 설정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모듈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모듈을 회계관리로 바꿔주시고 시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통제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예산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찾을 수 없는 예산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등록에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 쪽에 예산 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마스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입니다. 회사, 사업장, 그 다음에 부서인지 부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서 등록을 들어갔을 때 부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문이 먼저, 그 다음에 부서입니다. 회계 입력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결, 승인, 수정의 권한이 있고, 각 권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계 입력을 했을 때는 전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승인이나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케이를 해줘야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인이나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표 입력을 했을 때 미결 전표가 아닌 승인 전표로 발행이 되겠죠. 수정 권한은 승인 권한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는 입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당부에 적혀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고쳤을 수 있으면은 당부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수정은 매우 높은 권한입니다. 그래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결 전표까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전표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구분에 대한 설명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쉽습니다. 무역이든 일반이든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만 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리가 없죠. 여기서 유일하게 헷갈리는 문제는 카드하고 신용카드밖에 없습니다. 카드사는 매출, 신용카드는 매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카드사가 정답이지만 무지성으로 찍지는 마세요. 확인은 한번 해봐야죠. 2월이라는 말이 나오면 초기 2월 관리 탭에 회계 초기 2월 등록을 들어가 주십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하고 비용이 나올 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대부분 외상매출금이랑 외상매입금만 나올 겁니다. 일반 파트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달, 작은 달, 이런 거를 비교하는 거는 전표장부관리에 총계정원장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일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월별로 구분하면 좀 더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관리 프로세스, 이 문제는 2017년부터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던 문제인데 이거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산관리 눌러보시면 신청, 편성, 조정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예산관리 프로젝트 말고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95% 이상 확률로 예산 실적 현황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원래 예산 조정 입력도 가끔 나왔지만 지금은 입력하는 문제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예산 실적 현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별 자금 입력 계획 또는 고정 자금이라고 나오면 자금관리 탭에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자별 자금 계획이라는 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고정 자금으로 외워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고정 자금 탭 눌러주시고 일자하고 기간이 끝났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용 자금이 나오면 자금 현황 탭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기간 맞춰주시고 금액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분기 또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간별 손익계산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기별, 반기별 이런 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또는 상반기, 하반기의 기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시험 못 봐요. 배손 문제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가 나오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 주십니다. 들어가서 기간 입력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와 같이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아니고 매출채권 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치 통합형 계정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는 제출용 탭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매출채권이라는 통합 계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좋은 팁이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는 항상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볼 때 합계액을 봐야 되는데 합계액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합계액은 맨 밑에 하단 파란 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나온다고 현금 출납장 들어가시는 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는 경우는 입금액 또는 출금액 이런 말이 나왔을 때만 현금 출납장을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현금 출납장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왔을 땐 어딜 들어가야 되는가? 1. 월계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현금 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현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손익계산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라는 말이 나오면 고정자산관리에 감가상각비 현황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경비 구분은 800번대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800번대, 대조원가의 감가상각비는 500번대입니다. 문제에 지금 손익계산서라고 나와있죠? 800번대입니다.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채권 연령 분석 들어가면 됩니다. 발음 더럽게 어렵네요. 들어가셔서 잔액일자와 기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파트는 대략 6문제가 나오는데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키포인트만 잘 찝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누락분입니다. 누락분은 메인 매출장에 들어가셔서 신고서 기준 탭 눌러주시고 기간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우측 상단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눌러주시면 누락분이 나오게 됩니다. 세무 구분 이런 말이 나와도 메인 매출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탭은 세무 구분별 눌러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매입인지 매출인지 구분에 따라서 매입과 매출 구분 나눠주시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될 세무 구분이죠. 전체 개수를 다 쓰는 게 아니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과세 매출, 명세 매출 두 개가 들어가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입 과세, 매입 영세, 매입 불공, 매입 수입 이렇게 4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 개 구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같이 면세 매출이라고 나와도 메인 매출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간 맞춰주시고 출력을 매출로 해주신 다음에 세무 구분을 면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거래처까지 나오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세무 구분이 나왔을 때 메인 매출장을 들어가지 않는 예외 문제 2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서 전표를 불러올 때 해당하는 세무 구분,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는 세무 구분, 이 문제들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5번의 답은 면세 매입이고요. 6번의 답은 면세 매입과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 5번 문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세 관리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아무 날짜나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불러오기를 활성화시킨 뒤 눌러주시면 여기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6번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절대 바뀌지 않으니 면세 매입과 의제 매입 세액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7, 8, 9번의 키포인트는 고정자산입니다. 아까 위에 나왔던 고정자금이랑은 다른 겁니다. 고정자금은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고정자산은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하셨던 분들이 부가세 신고서에서 고정자산 파트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찾는 건 너무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카드로 결제한 고정자산 매입 금액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답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게 다른 말로 안입을자를 써서 불공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들어가셔서 입력하시고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문제 중에 세무서와 주업종 코드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2문제 중 1문제씩은 무조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시스템 관리로 돌아가셔서 사업장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무서는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을 눌러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변경되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심화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3회를 기점으로 해서 문제의 양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계산하여 입력을 하시오, 불러와서 입력을 하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질병이 터진 이후로 계산식에 대한 문제가 싹 빠졌습니다. 난이도가 대폭 하향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2021년에 발생한 4회차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나오는 문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새로 나온 유형도 없고 난이도가 너무 낮습니다.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합격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 너무 합격률이 높으면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합격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1, 2, 3, 4회 난이도가 너무 낮았죠. 그러면 5회와 6회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새로운 문제를 낼 수도 없고 계산식도 다 사라졌으니 어떤 문제를 낼까요? 이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계산 문제는 없지만 난이도는 높은 문제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019년 1회부터 2020년 1회까지 발생했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각 회차별로 내용을 따왔으니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회차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전부 다 찍어놨습니다. 대손 문제는 아까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왜 이 문제를 갖고 왔는가? 요즘 대손 문제는 대부분 대손이 발생한 것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9번 문제를 확인해보시면 설정되어 있는 대손보다 설정해야 하는 대손 금액이 더 적어서 환입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런 문제는 몇 번 본 적이 없으셔서 나오면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14번 문제는 키포인트가 보입니다. 고정 자금이죠. 그런데 요즘 문제는 고정 자금만 눌러서 확인하는 문제가 대다수인 반면 이 문제는 불러오기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맞추고 불러오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고정자금을 눌러봐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하실 텐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측 상단에 작은 반영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눌러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고정자금이 반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입력을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나오면 우리가 손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문제를 살펴보니 신용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수치명세서에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이쪽만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신용카드 등이라고 했으니까 현금영수증 쪽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충분히 함정될 수 있습니다. 자산 변동 현황,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해드린 건데요. 고정자산관리에서 자산 변동 현황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는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지급어음은 검색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자금관리에서 지급어음 명세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검색했을 때는 지급어음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회 구분을 수령일 기준으로 바꾸신 다음에 검색을 해야지 검색이 쉽게 나옵니다. 지급어음은 수령일 기준으로 바꾸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조회 문제,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회에도 등장을 했었죠. 물론 2019년 3회처럼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16번 정도로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셔서 다나 다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 다 보이십니까? 다가 부가세 예수금, 나가 부가세 대급금, 다가 미지급금입니다. 원래는 미지급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3번 분계처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미지급 세금이 오게 되는데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 즉 가보다 부가세 대급금, 나가 더 크게 되면은 그때는 1번처럼 차변에 미수금이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가가 부가세 예수금, 나가 부가세 대급금, 다가 미지급금입니다. 17번 계산서 매출입니다.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을 하셨던 분들이면 계산서 매출이 면세 매출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험을 보러 오셨다면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비용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기간 비용이 없어진 이유는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10번 문제처럼 계산을 하지 않고 확인만 하라는 문제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전표장부관리에 들어가셔서 기간 비용 현황 눌러주십니다. 여기서 기간 비용 현황 탭 눌러주시고 기표 기간을 입력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선급 비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겨서 선급 잔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5회 8번 문제도 원래 자주 나오던 유형이었었는데 갑자기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형도 간단합니다. 받으러 옴 현황 들어가셔서 탭을 확인해 보시면 부분 처리 내역 조회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2019년 5회를 기점으로 해서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 집어넣어 봤습니다. 10번 문제, 요즘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는 거래처인데 이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못 푸실 겁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서 계정 과목 입력을 해줍니다. 제품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로 해주겠습니다. 기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거래처로밖에 안 나옵니다.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요? 거래처가 아니고 거래처 분류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은 강남구 종로구지만 여러분들 시험에는 광주, 부산, 서울, 춘천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12번 문제, 업무용 승용차가 나왔다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 들어가서 확인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지금 계정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 또는 시스템 관리에도 있습니다. 각각 계정 과목을 확인해보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 자동차와 관련된 계정 과목을 찾으시오 라고 했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차량 번호라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급 임차료, 차량 번호가 있고 수선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도 있고요. 이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문제 낼 수 있으니 확인하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표 승인 문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으니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주 등장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결산분계, 이 분계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 문제는 요즘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차마다 거의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시면 회차별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문제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죠. 2021년에도 권한, 지역, 기간 비용, 자금 계획, 어음 발행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까지 충분히 나올 만한 내용으로 추려봤으니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피치 못할 불상사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을 해볼까요? 이론은 솔직히 단기간에 체크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론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ERP 파트 다 맞고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 체크하고 계정 과목을 무조건 외운다 3박자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면 충분합니다. ERP 파트는 범위는 좁은데 4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너무 많이 말했으니 이건 영상 참조해주시고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대손, 상품 T자, 강저예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부급은 자본금 문제 중 3개에서 4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중 대손, 자본금, 상품 T자 중에는 2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계정 과목 문제 4, 5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한 기초 지식은 상단에 띄워드린 카드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산회계 2급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론에 대한 키포인트는 같기 때문에 3분부터 영상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ERP 시험은 이론을 풀 때 실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서 전산회계처럼 꼼수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표 구분하는 것을 꼭 익히셔야 합니다. 특히 이 계정 과목 문제로 4, 5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회계 기초 지식이 없다? 구구장창 계정 과목만 외우세요. 연습할 수 있는 시험지와 답지도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 참조해주시고요. 이 정도 외우시면 이론 20문제 중에 12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겨우 12개로 뭐하냐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안 한 걸 제가 무슨 수로 채웁니까? 필수 항목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으로 승부 봐야 됩니다. ERP 4문제, 계정 과목 5문제, 기초 3문제, 그리고 찍시니어 4개로 오라 2문제. 이렇게 한 뒤 실무 파트에서 키포인트 잘 정리해서 15문제 이상 맞추셔서 시험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점으로 대략 1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하실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RP 회계, 인사 1급까지 업로드가 종료돼서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만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은 자격증 있으시면 채널 오셔서 커뮤니티 누르시고 투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과 보고 순차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받으셔서 댓글에 이쁜 인증 한 번씩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다음 시험도 그 다음 시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원큐 아카데미의 공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합격하시길 바라시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cing.